안녕하세요.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다양한 장소에서 빙판이 형성되어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린 후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서 빙판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빙판에 의해서 낙상해서 다치는 사고 사례들도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빙판 낙상 사고는 나의 부주의로만 생각하고 끝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빙판 낙상 사고에 대한 사례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런 빙판 낙상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를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이 사례들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도로 보행로의 빙판 때문에 다친 사고입니다. 피해자분께서는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시고 버스를 타고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 하차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인도, 즉 보행로를 따라 걸어가시던 중 보행로 위에 있던 빙판 때문에 넘어지시게 되면서 손목에 요골과 척골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시게 됩니다. 이후 병원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 해당 지자체에 사고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에서는 현장을 점검한 후 빙판을 제거하였으나 해당 사고는 도로의 하자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보상이 안 된다는 통보를 합니다. 그럼 이 빙판은 왜 생겼을까요? 이 빙판이 생긴 이유는 그 빙판 앞에 있던 건물에서 배수로를 따라 흐르던 물이 구배 문제 때문에 모두 하수구로 흐르지 못하고 물의 일부가 인도 방향으로 흘러내리면서 추운 날씨에 빙판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확인된 후 건물 측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 담보를 통해서 해당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손목 골절에 대한 후유 장애까지 검토하신 후 건물이 가입한 보험으로 약 1,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지인분들과 스키장에 방문하셨다가 본인은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지 못하시기 때문에 슬로프 정상에 위치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지인들과 함께 곤돌라를 타고 슬로프 정상에 올라가 지인들은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며 레저 활동을 즐기는 사이 피해자분께서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정상에서 풍경을 구경하기 위해 보행 중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형성된 빙판에 의해 미끄러져 넘어져 상완골에 경부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 사고 또한 슬로프 정상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빙판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에 대한 이동 통제나 미끄럼 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스키장 측에 책임이 있다고 결정되어 스키장 쪽 배상 책임 보험으로 이 피해자분 또한 후유장애 검토를 통해 2,9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인데요. 아파트는 다양한 공간에 빙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아침 일찍 외출을 하기 위해서 자택에서 내려와 1층 현관문을 열고 계단이 아닌 장애인 램프 구간을 따라 보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에 내린 눈이 빙판이 되어 피해자분께서는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시게 되면서 척추체에 압박골절을 당하시게 됩니다. 사고 이후 피해자분께서는 입원 치료 및 경과관찰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되셨고 해당 장애인 램프 구간에 형성된 빙판은 아파트 측의 관리소홀로 생각하시게 되어 아파트 종합보험으로 보험 접수를 요청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사건을 수임해서 현장 조사를 통해 그 장애인 램프 구간에는 별다른 주의 문구나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었던 것을 확인 후 빙판 제거를 제대로 못한 아파트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피해자분께서는 척추 압박골절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약 2,100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었고 이와 별도로 개인보험 상해 후유장애 담보를 통해서도 약 1,1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례는 단독주택에서 거주하시던 피보험자분께서 옥상에서 이를 보시고
계단을 통해 내려오시던 중 계단에 있던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면서 흉추 12번이 압박골절이 되는 부상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 사고의 경우는 본인이 관리하는 자택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려운 사고였습니다. 그래도 피보험자께서는 본인이 가입한 상해후유장애 담보를 통해서 후유장애 평가 후 약 1,500만 원이라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빙판 사고로 인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다양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빙판 낙상 사고는 빙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왜 이 빙판이 형성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례처럼 건물 측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시설을 관리하는 측의 안전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빙판이 형성된 부분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가입한 개인보험을 통해서도 실손의료비나 후유장애 담보 등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잊지 말고 빙판 낙상 사고 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정보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